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날이죠. 사회보험법. 프린트로 일단은 제가 드릴 건데 요게 그대로 이제 교재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재 나오면 여기 있는 걸로 그냥 그 교재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교재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가 저도 작년에 이제 강의를 잘 못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기출 문제 위주로 좀 많이 강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근데 뭐 그런 문제가 싹 사라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많아진 건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다 우리가 암기하고 간다는 식으로 거의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번에 목표는 뭘 가지셔야 되냐면 익숙해지셔야 돼요. 용어랑. 이게 지금 완전 외계어거든요. 외계어뿐만 아니고 나는 한 번도 이런 거에 관심도 없는데 내가 이 시험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봤더니 이상한 과목이 하나 있어. 봤더니 이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엄청 체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 11월이나 1월 달에 교재가 나오겠죠. 교재가 나오면 이거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것보다 이제 더 두꺼워지겠죠. 점점 더 제가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 개정되는 상황이 좀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 개정판 또 내면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추록 나가고 그러는 것도 귀찮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방에 내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불편하셔도 이걸로 좀 보시고, 그리고 개정판이 나가면 그때는 이해 플러스 암기가 좀 돼야 됩니다. 네, 지금은 복습하지 말고, 복습하는 거 아닙니다. 복습하지 말고 수업 듣고 이제 다음 주에 수업 들어올 때 한번 보세요. 앉아가지고 이런 거 배웠었지, 이런 거 배웠었지.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짚어주고 다시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사회 보장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피는 그거는 항상 마지막에 저는 해요. 그거는 어차피 시험 막판에 봐도 돼요, 솔직히. 근데 지금 고용보험하고 산재 쪽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요거 두 개만 해도 이미 26개 이 정도 나오니까 요거 두 개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요거 두 개 잘 맞춰야 되고 굉장히 깊게 봐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민하고 건강은 원래는 거의 안 봤었습니다. 저 시험 준비할 때도 그렇고 솔직히 작년까지도 그렇고. 근데 올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원래 내던 데서 또 안 냈어. 근데 보면은 실무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인 문제를 조금 많이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사회보험법을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한 80점씩 다 맞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제 수업 들었던 분들도 최고 점수가 70점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어렵게 저도 풀었거든요. 그날 바로 받아서 저도 풀었는데 저도 80점대 후반 나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노동법 2는 안 풀었어요. 자존심 좀 상할 것 같아가지고 많이 들릴까봐. 그래서 네, 사회보험법은 이제는 이제 올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분들이 이제 이전에 나왔던 기출은 이제 그만 보고 새롭게 공부를 해라 이런 느낌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볼 거예요. 강의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볼 거고 지금 횟수도 보면 15회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가 오후에 할 거고 제가 이제 오전하고 오후는 좀 일을 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제 목이 조금 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좀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조금 참아주시고 일단 우리가 이 사회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이제는 그거 안 돼요. 뭐 4데이즈 특강 그다음에 뭐 한 달에서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노무사 시험이 처음이시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제 뭐 1년 만에 되는 시험이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준 자체가. 그래서 1차도 굉장히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이번에 합격률 보세요. 20%. 무슨 뭐 다른 고시도 아니고 아니 거의 중고시급 된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20% 나올 정도를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어쨌든 시험 합격률 20%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딱 봤을 때 쉽게 나오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예 그냥 생동차시다 하면은 지금은 2차 좀 봐도 돼요. 지금 올해는. 그리고 내년 한 1월이나 2월쯤에는 그냥 1차만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를 먼저 붙어야 2차를 보지. 그죠? 이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되게 말도 많이 할 거고 얘기할 건데,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 그 인터넷 자꾸 돌아다녀서 뭐 10개월 만에 됐다, 이거 뻥이라니까. 뻥이에요. 10개월 만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것만 해도 10개월 동안 이것만 봐서 100점 맞을 수 있을까? 못 맞아요. 못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공부량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거의 공부를 한 7, 8년 했어요. 노무사 시험 말고 다른 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시험에서 한 7년 했던 그 기력이 그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왔겠지. 거기서 민사소송법이나 아니면 민법이나 이런 건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행정법이나. 그러니까 저는 별로 할 게 있긴 있었지. 근데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노동법을 객관식으로 봤던 거를 주관식으로 풀어쓰는 연습을 했을 뿐이고, 객관식은 원래 봤던 거에 연장선이었고, 그죠? 그러면 나의 수험 기간은 노무사 시험을 적어도 2년 좀 넘게 했으니까 나의 수험 기간 2년이에요? 아니야. 앞에 거 7년 했던 거 날라가면 안 되지. 이건 저는 항상 말해. 나는 10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다른 시험 하다가 거기서 쌓였던 거 가지고 그대로 한 거잖아요. 저는 1차 할 때는 민법하고 노동법에 대한 이게 없었다고요. 부담이. 그죠? 여러분들하고 달라. 만약 여기 시험 근데 꼭 와가지고 10개월 만에 붙었다, 뭐 1년 만에 붙었다, 이분들 보면 다 뭐 행정고시 준비하다가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시험 잠깐 하다가 하거나, 아니면 방학 때마다 나는 노무사 시험 학원을 다녔어. 근데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건 뺄게. 그게 말이 돼? 안 되죠. 계속 한 거면. 계속 한 거. 저는 20대를 신림동 고시촌에 다 보냈어요. 정말. 그래서 20대에 대한 추억이 없어. 그럼 너무 심심했겠다. 아니, 저 고시촌 되게 재밌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돼. 3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3년이 넘어가서 안정화되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눈치를 안 보고 굉장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계시는 분들은 3년 안에 나오겠다 생각을 좀 하시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격증 시험은 늘어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뭐 사법시험이나 예전에 사법시험 있을 때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나 이런 거는 늘어도 돼요. 왜냐하면 공부량이 많아지면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행정고시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왜냐면 피세 때문에. 근데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부 오래 한 사람이 많이 붙어요. 많이 보니까. 근데 자격증 시험은 오래 하면 늘어집니다. 단기간에 집중을 해서 암기를 엄청 올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공부량이 많은 시험은 맞아요. 근데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엄청나게 암기량을 폭등을 시키면 절대 응용하거나 꼬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대로만 쓰면 돼. 아셨죠? 그러니까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엄청 꼰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도 문제 한번 잘못 읽거나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면 그냥 탈락. 그러니까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잘 붙겠죠. 많은 케이스를 다뤄봤으니까. 근데 우린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대로 그냥 쭉쭉 해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만에 붙어도 되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3년 안에는 승부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3년 했는데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생각 진지하게 하셔야 돼. 그건. 내가 여기를 1년 더 할지 아니면 다른 걸 할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3년이 딱 기로거든요. 제가 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뭐 3년에서 계속해서 5년 만에 된 사람 있고 4년 만에 된 사람 있고,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 됩니다. 몇 년이 걸리냐의 싸움이야. 그래서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사람들 다 됐거든요. 지금 다 나왔어요. 기수가 다를 뿐이야. 됩니다. 계속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피폐해져요. 내가 7년 만에 이 자격증을 땄어. 좋죠. 근데 나왔어. 근데 좀 피폐해질걸?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뭐 3년 만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 친구들은 벌써 뭐 개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와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는가,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의 차이긴 한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삶이 피폐해지면 여러분들 자신감 잃어요. 아셨죠? 저는 이제 멘탈이 좋지. 왜?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떨어지는 거에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20대까지 붙었던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밖에 없었으니까 운전면허 시험 한 번에 붙었습니다. 대단하지? 다른 건 계속 떨어졌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유일하게 붙었던 시험이 요거 1차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좋다. 이게 채점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막 그때는 얼마나 하찮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7년 전이었으니까 이 채점을 이게 막 1차 떨어지면 약간 병신 취급받고 그런 시기였어. 그런데 가서 하는데 시험 보고 딱 나와서 딱 채점하고 붙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좋다고 티도 못 내겠어. 그때는. 근데 이제는 티를 내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어려워.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 80%가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이 떨어진 시험이에요. 이거 지금. 저 때는 10명 중에 7명이 붙었던 시험이고 아예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어떤 인강생, 수험생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자기가 시험을 보는데 앞에 보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갔대 갑자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근데 결시생이 엄청 많더만. 얼마나 열받으면 나가겠습니까? 안 풀리니까. 보면 암울한 거거든. 그리고 올해 조금 특이한 건 혼동차 이상분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1차를 붙어본 사람들이 제일 위험했던 시험이긴 해요. 사시 문제로 바뀌었고 문제도 어려워졌고. 근데 저는 솔직히 사시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문제는 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23년도의 기출 문제도 충분히 헷갈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사시 문제가 나오겠지. 근데 그 수준 자체를 벗어났죠. 완전히. 그리고 차라리 사회보험법만 그랬으면은 많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효자 과목으로 생각했던 노동법 2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민법에도 점수를 따? 민법에도 점수 따다가는 사회보험법 밀리기 시작하죠. 왜? 2교시가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 과목이죠. 민법은 시간 40문제 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문제를 읽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뭘 읽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렵거든, 사람이라는 게. 2교시에는 시간이 당연히 밀릴 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 경영학이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경영학도 만만치 않게 나왔죠.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되게 꼼꼼하게 볼 거고요. 우리 시험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은 여기 모의고사 나중에 볼 건데 내년 한 5월 달쯤에 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조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매주 모의고사 보고 문제풀이 해주고 이거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매주 보면 저는 항상 시험 볼 때 제가 오거든요. 뭐 시험 보고 있으니까 제가 늦게 와가지고 수업하고 이런 거 없고요. 제가 시험 볼 때 제가 와서 좀 어떻게 푼지 봐요. 그리고 여러분도 OMR 카드 다 가져가서 제가 볼 겁니다. 몇 점 맞았는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좀 어색한데 이게 좀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럼 제가 뭐 춤도 추고 그래. 보고 싶죠. 근데 그건 원하지 않으면 안 보여줄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재밌게 하고 익숙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그래서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한 7년 전에 이제 합격했던 사람이고 그때랑 지금이랑 수준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구조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바로 수업 들어가면 우리가 뭘 배울 건지 알아야 되잖아. 지금 요거 지금 급여 명세서라고 하나 드린 거 있죠. 요거 잠깐 보세요. 이거 보시고 버려도 됩니다.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해요. 회사 생활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한 달이 지났어. 그러면 뭘 받아요?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으면 이런 게 나와요. 요즘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지급 명세서라고 나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기본급 있고 뭐 내가 야근을 해서 연장 수당이 있어. 우리는 요걸 배우는 게 아니고 옆에 있죠. 공제라고 써져 있는 란에 거기에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근데 세금은 누가? 세무사가 하니까 우리는 빼고요. 딱 위에만 봅니다. 보험만 봐요. 보험, 연금하고. 그래서 요런 걸 배우는 거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그래서
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고 빠져있는 게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쉽게 그냥 생각하세요. 쉽게. 얘를 좀 많이 보셨을걸요? 국민연금은 막 많이 나오잖아, TV에. 우리 국민연금 뭐 고갈됐다, 어떡할래, 막 이런 거. 국민연금 있고, 건강보험 있고, 그리고 오늘 좀 볼 고용, 보험 있고요. 산재 보험 있습니다. 이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이거 보험? 다? 전부 보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험 다 있으실 건데 뭐 실비보험 이런 거 있으니까 암보험을 내가 들었어요. 암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보장을 해주죠. 이거 똑같아요.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 가. 병원비가 많은데 미국 가면 병원비 세다잖아. 우리나라는 병원비 약하죠. 이유가 건강보험을 언제 내고 있어요? 매달 여러분이 월급에서 내고 있다고요. 미리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고 있는 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 그게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내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자발적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의사가 떠났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망했어.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취업하려고 하는데 마음 녹록지 않아. 일자리도 없고. 그러면 국가에서 실업급여라는 걸 줄 수 있죠. 그죠? 국가에서 돈을 주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고용보험. 그러니까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고용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산재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얘네들 다 보험이에요 지금. 얘는 특이하네. 연금입니다. 연금. 얘네들은 보험료를 내면 국가가 보호를 해주죠. 연금이라는 것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연금. 연금보험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약간 그 보험이긴 하지만 연금은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내가 먼저 내. 그리고 언제? 나이가 차면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겁니다. 내 거. 나.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어. 무슨 말이냐? 내가 낸 만큼 가져갑니다. 내가 낸 만큼 가져간다. 국민연금 왜? 내가 60세 넘으면 받을 거니까. 지금 내서. 얘네들은 미리 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뗀다. 이렇게 일단. 그리고 우리는 뭘 배울 거다? 이걸 다 배울 겁니다. 고용보험이 어떻게 생겼는지, 건강보험이 어떻게 생겼는지, 국민연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제금액에서 떼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업주에도 떼요. 똑같이. 그러니까 50%씩 나눠서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누가 내준다? 회사에서 50%를 또 내주는 거예요. 이 금액에.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울 거다. 요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가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회사를 옮기면 상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만 쓱 보세요. 뭐 김건강 해가지고 200만 원인데 이렇게 신고하겠다 이런 거고. 요것도 똑같아요. 요거 하나는 취득 신고할 때고 하나는 상실 신고할 때고. 그죠? 위에 보시면 자격 취득 신고서라고 써져 있죠? 그게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 돼요. 이따 나와요. 뒤에. 언제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그러니까 7월 2일 날 들어오면 언제까지 신고하면 돼요? 8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돼. 다음 달 15일. 사람 이따 알려드릴 거야. 이따가. 그래서 다음 달 15일까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취득 신고. 근데 내가 7월 달에 들어왔다가 8월 6일 날 퇴사했어요. 이제 나 그만 못 다니겠다. 저 퇴사할게요. 하면 언제까지 신고를 한다? 9월 15일까지 퇴사 신고를 하는 겁니다. 나갔으니까. 그게 상실 신고예요. 상실 신고. 이렇게 한다. 요거는 그냥 개념 차원에서 그냥 보는 거고 버리셔도 돼. 자, 이런 걸 배운다.
이제. 그러면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돈을 걷어야겠죠. 보험료니까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래서 돈을 어떻게 걷는지를 배울 겁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이제부터 완전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일단 용어의 정의가 먼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가. 잘 보세요. 자, 근로자는 여기서도 법 규정 보면 근로자는 그래요, 전부 다. 그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고용산재보험료에서. 오케이? 국민 건강은 달라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거 테마를 잘 따라올 때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가 딴 데서는 뭐 대표도 포함된다는데, 그죠? 지금 어디 배우고 있어? 고용산재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용산재. 지금은 고용산재 쪽이에요. 고용산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을 한다. 보수 보세요, 2번. 요거 형광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 비과세 항목이라고 하면 비과세 항목 그대로 읽어보면 어때요?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죠?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 다 뭐야 지금 여러분? 이게 내 세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험료를 미리 떼는 거잖아. 나 300만 원인데 보험료를 자기들이 아까 그 명세서 보면 뗀 거예요, 이렇게. 그죠? 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는 보험료도 안 떼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내 근로소득 신고는 보험료를 떼야 되는 돈은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안 떼는 돈을 빼주면 되겠네. 그죠? 그걸 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끝까지 찾아줘요. 보수에 국민연금 떼고 건강보험 떼고 고용보험 떼고 산재보험 떼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 근로소득.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서 받은 돈에 뭘 뺀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을 뺀다고. 어려운 말 아니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라 보수다. 그래서 그렇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인데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말고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일을 안 해. 내가 휴직했어. 저 좀 몸이 안 좋아서 휴직할게요. 그러면 일을 안 했으니까 월급이 안 나가죠. 그럼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어. 그죠? 당연히 얘도 없겠죠. 그러면 보수가 빵원이니까 보험료도 못 걷겠죠. 근데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뭐다? 2번인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기억. 노조전임자라고 하세요. 노조전임자라고 배울 건데 나중에. 자,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업무만 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소속은 맞아. 근데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얘는 노조전임자니까 어디서 월급을 받아요? 노동조합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수가 나가는 사람이야? 아니야. 근데 노동조합에서 돈을 주는 사람인데 뭐다? 대통령령으로 얘도 뭐가 있어요? 돈은 받잖아. 그죠? 우리나라 어때요? 돈 벌었지. 세금 떼야지. 그지? 똑같아. 그죠? 근데 뭐다? 보수는 아니다. 근데 노조전임자는 보수로 본다. 이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죠? 실질적으로는 이건 아닌데 대통령령으로 얘는 우리가 세금 뗄 거야. 그러니까 보수로 봐서 세금 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은 쳐놨죠? 전임기간 동안에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급여. 그죠? 누가 줬다? 노동조합이 줬다. 그러니까 보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게. 3번. 요것도 별표. 요것도.
우리가 건설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거 짓고 막 이런 거 보면 대기업들이 짓잖아요. 대기업들이 뭐 SK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SK는 말하면 안 돼. 요즘 SK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지? SK 말고 현대, 아이파크 얘네도 기분 별로 안 좋을 텐데. 하여튼 GS도 별로 안 좋아. 하여튼 뭐 대기업이 한다고 합시다. 어쨌든 대기업이 이렇게 공사를 만들었어. 근데 대부분 얘네가 하면 좋죠. 근데 얘네들은 주로 발주를 하고 밑에 야 이거 할 사람 하고 내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이렇게 들어가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안 보셨으면 뭐 그럴 수 있고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부 SK 직원은 아닐 거잖아요. 그지? 평택에 있는 그 현장에 삼성 막 이렇게 막 짓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삼성 출신이야? 아니에요. 밑으로 다 이렇게 도급, 하도급을 준다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하나 회사를 내려요. A 회사. 얘가 한 번 더 내려요. B 회사. 그죠? 이런 식으로. 얘를 원도급이라고 합니다. 요건 잘 알아둬야 돼, 이제. 원도급. 내가 먼저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발주자한테. 그죠? 원도급 위에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발주자한테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LH 생각해보면 LH는 국가죠. 국가인데 본인이 다른 회사를 해서 받았죠. 그러니까 원도급이 개념은 뭐다? 발주자로부터 최초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밑에 이 사람은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원도급에게 받은 사람을 말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3번 개념이 뭐다?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 오케이? 원도급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을 합니다. 2번 보시면 2번은 잘 안 나오긴 해요. 이 동그라미 2번은 무슨 말이냐면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주자를 원수급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얘야. 근데 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건물 4억을 만든대. SK가 자기 건물 4억 만드는데 삼성을 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SK가 SK 건설 쓰는 거예요. 본인이 보니 거. 그러면 뭐다? 발주자가 원도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경우도 있다. 오케이. 근데 밑에 보시면 발주자 대개별로 써놨죠, 제가. 그리고 원수급인, 하수급인 이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K가 SK건설한테 그죠? 그러면 발주자 N 원수급인이 되는 거고 하수급인이 밑에가 되는 거죠. 그렇게. 4번 하수급인의 개념 보세요. 하수급인의 개념은 최초가 아니고 누구한테? 원수급인으로부터 그죠?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는 자입니다. 두 개 바꿔서 잘 나와요. 하수급인이란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다. 그지? 틀려요? 틀려. 그죠? 틀리지? 그건 원수급인입니다. 이렇게 잘 나와요. 그죠? 생각 없이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2번 보시면 그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을 하는 거고 밑에 예시 보시면 발주자와 원수급인 있고 하수급인 있죠. 밑에 거 보세요. 그렇지. 얘가 한 번 더 내려 만약에. 그럼 얘도 하수급인입니다. 근데 얘한테 얘는 뭐야? 직상수급인이죠. 그래서 개념을 좀 봐주세요. 직상수급인, 원수급인. 원수급인은 안 바뀝니다. 아셨죠? 요거 헷갈릴까봐. 얘가 원수급인이다? 아니라니까. 만약에 발주 냈고 A, B, C, D, 뭐 E 이렇게 갔어요. 하수급인. 얘가 직상수급인이죠. 그 위에 얘도 직상수급인이야. 얘도 직상, 얘다 직상. 얘가 원수급인이라고요. 아셨죠? 직상수급인 다음에 원수급인이 아니야. 왜? 원수급인은 누구니까?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자니까 여기서 내려야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원수급인은. 구분 잘 하시고. 2번 보시면 자, 그럼 이런 보험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짱. 그래. 짱은 무조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짱이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사업 전체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다 누가 나와요? 노동부 장관이 나오잖아요. 그죠? 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걸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 워낙 바쁘잖아. 그죠? 우리가 얼굴 본 적 있어요? 저도 못 봤는데, 그지? 누구, 이름은 알죠? 나도 몰라. 어쨌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긴 있어. 본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분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못하고 이거를 내려줘요. 똑같죠? 여기랑. 그래서 정부 기관들한테 내려줍니다. 어디에 내려주느냐? 수행주체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내려줍니다. 뭐만? 우리 테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뭐만? 고용 산재만입니다. 그죠? 국민연금공단이 따로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이 따로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뭐야? 뭐 하트 표시 있고 걔네들이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는 위탁을 해준 거예요. 누가? 노동부 장관이 너무 바쁘니까 네가 해. 고용산재는 네가 해라.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수행을 하는데, 자, 요것만 수행은 해. 얘네가 해. 근데 얘네가 기술이 하나 부족해. 이거 제 그냥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해시키려고 하는 설명이니까 이거를 뭐 진짜 믿으면 안 돼요. 기술이 좀 부족해. 얘네가 뭐 돈 받는 기술이 좀 부족해요. 얘네가. 그래서 돈을 다른 애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병원 맨날 가죠? 맨날 가면 안 되지. 몸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병원 자주 가잖아요. 가끔. 병원 가면 의료보험료 내고 이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병원비 정산해주죠. 병원비 깎는 사람 봤어? 약국 가가지고 약 받았는데 3,750원이요? 그러면 50원만 빼줘요. 이런 사람 봤어요? 안 깎는다고. 무슨 말이냐면 돈 받기가 제일 쉬워요. 어디가? 병원이. 약국이. 왜? 내 몸이 아픈데. 그죠? 제가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무슨 말이냐? 돈 받는 데는 병원이 제일 쉽다고. 병원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건강하고 관련이 있잖아. 그러니까 돈은 누가 받는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 받는 거 누가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받는다. 아까 여러분 보험료 뗐죠? 그거 누가 갖고 간다? 국민연금공단이 먼저 갖고 갑니다. 고용산재를 근로복지공단이 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단 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싹 가져갑니다. 싹. 돈 잡기 쉬우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걸 앞으로는 돈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징수라고 해요. 앞으로는 징수. 근데 얼마 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고지라고 해요. 그건 달라요. 알려주는 거야. 고지 얼마 내세요. 근데 돈을 가져가는 건 징수. 징수 업무 누가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한다. 그죠? 예외는 있어. 근데 어쨌든 주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를 다 책임져야 되는데 돈 받는 거는 내가 너무 힘드니 네가 받아라.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른 보험료들, 모든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자, 연체금은 뭐예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연체금은 뭐예요? 그래, 보험료 연체하는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돼요. 언제 내야 되냐면 뒤에 나오는데 매달 10일 날 내야 됩니다. 오늘 내는 날이야. 오늘 내는 날이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죽을 뻔했지. 왜냐면 여러분 나에게 노무사 합격하면 이거 엄청 해요. 여러분 노무사 합격하면 뭐 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배지 달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건 막 검토하고 이럴 것 같아? 아니야. 뭐 하냐면 엑셀, 마우스 다 뭐해? 막 이렇게 그런 거 합니다. 하고 싶어? 해야죠. 해야지.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는 날인 거예요. 오늘까지 보험료를 낸다. 언제 거? 전달 거 오늘까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늦게 내면 뭐다? 연체금이라는 게 붙어요. 연체금. 자, 체납처분비는 뭐냐면 이거 많이 나올 건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해 못해도 돼요.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단어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체납, 처분, 비내, 그죠? 자, 우리가 세금을 많이 안 내. 지금 얘네들 보험료도 다 세금이라고 그랬죠. 세금을 안 내.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세요라고 알려주죠. 전화도 하고, 그죠? 고지도 하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 독촉도 하고. 진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내는 거야? 뭐 어떻게 해? 가가지고 빨간 딱지 막 붙이죠. 그죠? 근데 빨간 딱지 붙여도 안 내. 그럼 어떻게 해? 옛날에 그 대머리 그 아저씨, 서울의 봄 주인공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뭐 가지고 올 거 있을 거 없나 막 찾았잖아. 뭐 갖고 왔어요? 진돗개하고 미술품 가져왔잖아. 가져온다고요. 그죠? 체납한 사람들한테 하다 끝이 되면 재산을 가서 직접 가져옵니다. 그죠? 압류해가지고 가져와서 뭐? 팔아. 본인들이. 근데 요거는 뭐냐면 체납했어. 처분했어. 무슨 말이냐? 경매에서 판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 진돗개 데려올 때 누가 갔어요? 사람이 갔어. 얘네 와? 야, 진돗개한테 따로 전화해. 야, 네 주인이 안 냈으니까 너 일로 와. 어디로 올래? 어디 뭐 서울 강남으로 올 수 있어?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 알아? 걔들이 탈 수 있나? 이렇게. 그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서 뭘 해요. 그죠? 자동차 같은 거 가져갈 때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봤는데 포르쉐야. 나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어. 근데 뭐 이거 야 이거 끌어도 되는 거냐? 막 이렇게. 그죠? 그냥 전문가가 와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들 공짜로 일해? 여러분 국가에 그렇게 희생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장이야. 아, 뭐 여기 공짜로 좀 해주시죠.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국도는 했는데 공짜로 좀 해주시죠. 그 노동자들 어려운데 공짜 좀 해주세요. 하면 해줄 거죠, 여러분 공짜로. 딱 5분 만에 후회할 걸. 이걸 내가 돈 안 받고 하다니.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돈 받아야죠. 그 체납 절차에 발생되는 비용을 체납 처분비라고 합니다. 모든 세금이 거치면 1번으로 면제되는 게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걷었죠. 진돗개 팔아서 100만 원 나왔어. 그럼 그 100만 원을 일단 안 낸 세금에 충당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1번이에요. 왜? 인건비 나갔잖아, 여러분. 이거. 그 사람들 돈은 미리 집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기 1번이라고 거의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체납처분비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체납처분비는 그런 거다. 그래서 체납처분비의 고지, 수납, 체납관리 얘네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근데 이거 보시면 밑에 거 보시면 어쨌든 돈과 관련된 거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고 밑에 거 보시면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모르겠죠. 머리 터져. 그러니까 이걸 주문자로 암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두 문자밖에 생각이 안 나. 그죠? 근데 이제 뭐 꼼꼼하게 보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다 들어. 집에 갈 때 생각해 보면 이해 다 했어 나는. 다음 주에 오면 다 까먹어요 원래. 그럼 다음 주에 오면 내가 또 설명하고 있을 거야. 그럼 제가 질문을 자주 하거든. 친해지면 이렇게 막 며칠 하면 여러분들 몰라.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해줘요. 알았지?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는 이렇게 보세요. 아까 우리 막 원수급사 막 이런 거 했었죠. 건설. 그죠? 자, 우리 건설업 특성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작은데 짓는 거 말고 대규모 뭐 동탄 신도시에 아파트가 깔린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쳐져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그죠? 오늘 나왔다가 내일 안 나오고.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일하는지 몰라. 몇만 명이 와서 일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까 우리 급여명세서처럼 한 명당 돈을 주면서 한 명당 상실신고 해가면서 그만둘 거야? 알았어. 이렇게 못한다고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몰아서 신고합니다. 보험료를. 그죠? 그게 건설보험료인데 그런 걸 두 가지로 나눠요.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요. 잘 보세요 이제. 근데 내가 우리 집이 엄청 부자야. 그래서 아빠가 너 놀고 있으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건설사 하나 해라. 그랬어. 차려줬어. 돈도 줘. 부럽다. 그죠? 했더니 건설해. 근데 문제는 내가 처음 해봤죠.
사람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대부분 공사 금액에,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해 차원에서 30% 정도를 인건비라고 보고 공단에서 때려요. 신고 안 하면. 그래서 공사금의 30%인데 실제로는 30% 낮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공사금의 30%를 인건비라고 생각해서 계산보험료를 때립니다. 이 정도 들어갔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고용보험료 얼마, 건강보험료 얼마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나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한번 해봤어. 우리 세무사가 계산한 거 봤더니 인건비가 30%까지 안 나와. 20%밖에 안 나와. 그럼 내 10% 어떻게 해? 돌려받아야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확정보험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봤더니 30% 아니더라. 20%더라. 그러면 10% 내놔라. 이렇게. 그걸 나중에 하는 게 확정보험료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알면 돼. 일단은 이제 뭐 며칠 날 한다. 이거는 주구장창 우리 15번 들을 겁니다. 설마 사람이 15번 들었는데 모르면 그럴 수 있지. 그죠? 또 들으면 되지. 그죠? 그리고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어디 거다? 건설 거다. 그럼 하나 더. 돈과 관련된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져갔는데 지금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는 어쨌든 고용하고 산재보험료를 떼는 건데 건설업이고 금액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누가 직접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합니다. 따로 맡기지 않아요. 그냥 왜? 1년에 한 번 하면 되니까 내가. 그죠? 그리고 실무상 하나 더 알려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매 건설 현장들 있죠? 걔네들이 그냥 할까? 허가 안 내고 막 땅 파면 돼? 그럼 어떻게 돼? 그거 살고 싶다 막 나온다고. 뭐 남의 집 앞에 땅 파고. 그죠? 허가 받고 하는 겁니다. 즉 공사 현장 개시 신고라는 걸 해요.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걸 어디다 한다? 공단에다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자료 누가 갖고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다 갖고 있어요. 이 회사의 건설 현장 자료를. 그러니까 지들이 하는 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들이 하는 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나중에 확정보험료 정산할 때도 편하고 돈 돌려줄 때도 편하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돈인데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스텝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원스텝으로.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일을 못해. 한 달 동안. 그러면 국가에서 뭐가 나와요? 산재 신청하면 돈이 나와요. 그걸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도 배우니까 요양급여가 나올 겁니다. 요양은 뭘까? 찍어봅시다. 그냥. 그지? 요양 뭐 이렇게 거들떠 이렇게 뭐 이렇게 보호해준다 이런 느낌이잖아. 병원비입니다. 병원비.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내가 다쳐서 일을 못하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휴업급여라고 해요. 그죠? 이게 평균 임금의 몇 프로? 70%. 그죠? 요 정도는 알고 있읍시다. 산재를 당하면 내가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가 나오고요. 그리고 병원비도 나오고요. 이걸 토탈해서 산재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요양급여하고 휴업급여를 구분 못하시는 분이 많던데 구분해야지. 어렵지 않잖아요. 요양급여는 병원비, 휴업급여는 월급입니다. 월급의 70%. 그죠? 근데 이것도 똑같죠. 나중에 뒤에서 갈 건데 지금 고용하고 산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누가 다 처리하고 있죠? 근로복지공단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 다쳤는데요. 그래? 너 산재. 그래요? 바로 이렇게 돼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뭐 집에 가다가 일부러 오늘 출근하기 싫고 좀 쉬어야 되는데 목욕탕 봤더니 물이 흥건하네.
비누를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괜찮아. 느낌도 나쁘지 않아. 부러졌어. 산재야?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업무랑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업무하고 그걸 뒤에 나올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 업무 수행성과 관련이 있어야 산재가 인정된다고요. 그걸 누가 판단해? 자기가 판단해? 이거 업무 막 이렇게 아니면 병원 의사님이 판단해? 아니야. 얘네가 판단합니다. 공짜로 돈을 주고 있는데, 그죠? 평균 임금 12% 여러분 임금이 300이면 석 달 동안 쉬어야 된다고 판단이 나면 200 얼마야? 10만 원씩 3개월을 주는 거예요. 꽤 많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을 해야겠지. 얘네가 판단한다고요. 얘네가 심사심청서 받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러면 산재 보상금이라고 하죠. 이런 거 돈. 이것도 누가 주는 게 편하겠습니까? 얘네가 주는 게 편해요. 왜? 얘네가 판단할 거잖아.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이 만약에 돈을 먼저 갖고 있어. 이렇게. 얘네가 판단해서 야 이거 맞는 건데 줘. 그럼 다시 쏴줄 거야? 그죠? 귀찮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갖고 있다가 얘네가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그 다음에 산재보험급여액에 대한 진수금액 고집수납, 그냥 산재보험료 관련해서는 다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다 합니다.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 주는 거 없어. 그냥 내가 다 할게. 내가 어차피 심사할 거니까. 아셨죠? 그리고 계산확정보험료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게 수업을 하는 거는 저의 추측이에요. 진짜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뭐 없으니까 나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러지? 제가 실제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쓸데없는 고민을 하니까 늦게 되지, 시험이. 그죠? 빨리빨리 붙어야 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넘어가 보세요. 2페이지. 요거예요, 요거, 돈. 자, 국민연금공단. 이 국민연금을 관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을 관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하고 고용보험을 관리를 하고요. 부가는 다 똑같은데 보시면 4대 보험 징수통합 대상에서 보험료 고지, 납부징수, 체납관리 누가 한다? 저 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음영 처리된 데를 누가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 아까 그 예외사항 빼고, 여러분 예외사항 빼고. 그리고 나서 급여는 이런 걸 급여라고 해요, 여러분.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 돈 월급 아니고 인정되면 급여 받죠. 다 급여예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급여입니다. 보상금. 그래서 그런 급여를 나눈다. 실업급여라고 하잖아. 실업급여. 그래서 보험료에 따른 그게 요거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치? 위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한번 올 거예요. 딱 이런 느낌? 이건가? 막 이렇게. 그죠? 위기는 또 다음 시간부터 계속 매 시간마다 위기가 올 겁니다. 포기하면 안 돼. 그 약간 이런 거 있죠. 나만 못 알아듣나? 그죠?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나만 못 알아듣나? 나만 바본가? 아니, 다 못 알아들어.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지? 아니, 다 못 알아들어. 다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야 편해요. 남들 인생 신경 쓰면서 살면 안 돼요. 다 못 알아들어. 그래서 노마다 2번 보시면 보험 가입과 해지 무슨 말이냐? 어쨌든 이런 보험이 있는데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해. 그냥 사업장 와서 여기 치킨집 와가지고 일을 해요.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 뭐 가입할 건지. 그러면 가입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근로복지공단이 일일이 더 전화해. 사람한테. 혹시 어디서 일하시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를 내줘야 된다고. 그런 게 지금 보험 가입과 해지입니다. 보시면 1번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여러분들 사업장 있죠? 그런 데는 다 당연 가입 사업장이에요. 근로자를 쓰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건 의무입니다. 그래서 당연 가입 사업장이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산재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 성립한다. 그래서 당연 가입 사업장입니다. 이 말로 할게요. 자, 내가 한 명 채용했어. 근데 내가
사장이죠. 사장이 근로복지공단에 말 안 하면 몰라요. 사람을 쓰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세금 신고도 안 하면 몰라요.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라도 하면 1년에 한 번, 이건 그냥 들으세요. 1년에 한 번 공단이 어떻게 추적하냐면 1년에 한 번 국세청한테 자료를 받습니다. 사업장에. 사람 신고를 안 했어. 근데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비용이 있네. 그러면 뭐야? 아, 사람 썼구나 하고 공단이 그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그러면 1년이 넘어간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장이 신고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당연사업장의 느낌은, 당연가입 사업장의 의미는 뭐냐면 사장 말고 내가 그냥 손들고 근로자가 저 가입시켜 주세요. 공단에 전화하면 가입이 된다고. 상관없이. 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가입 사업장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된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가입자. 요걸 봅시다. 그래서 보험을 잘 알면 생각보다 이거 되게 잘 알아요. 보험이 옛날에 막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보험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험 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어때요?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나도 그렇게 되게 많이 들어줬는데 얘네들 그렇게 하고 나서 금방 그만두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설계사로 바뀌어. 그래서 막 갑자기 연락 와. 다른 것도 들으라고. 나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죽으면 벌써 얼마나 나오는데. 누구만 좋아요? 죽으면. 집에 있는 사람만 좋아.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알았지? 그 돈 다 내 거야. 자. 이것만 좀 구분하면 돼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가입자, 피보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입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돈을 내는 사람. 그러면 아까 고용보험은 근로자도 냈고 사업주도 냈네. 그죠? 그러면 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와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피보험자는 뭐냐면 보호받는 사람. 산재. 다치면 아까 보상해줬죠. 누굴 보호해줘요? 근로자를 보호해주네. 산재. 그죠? 그러면 산재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근로자입니다. 일자리 못 구하면 실업급여 줬죠. 아까 뒤에서도 나올 건데. 그죠? 그런 거 누구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로자 보호해 주는 거네. 그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근로자도 들어갑니다. 근데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사장이 다쳤어요. 사장이 진짜 사업장 다쳤어, 일하다가. 산업재해 보상의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지. 우리 여기 맨 앞에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그죠? 근로기준법에 사용자 따로 있죠. 따로 있죠. 그러니까 보호범위가 아니에요. 대신에 산재보험료는 누가 다 내요? 사용자가 다 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은 이따 제가 정리해놨어요. 산재보험은 보험 가입자는 사용자에 국한됩니다. 나머지는 다 반반인데, 그죠? 그렇게. 그래서 산재만 조금 구분하면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한테 안전배려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사람 막 일 시키는데 뭐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막 공사판처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재 보험료 네가 내라 이거지. 네가 내라.
실무상 왜 그러냐면 산재보험료는 사람별로 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업종별로 냅니다. 여러분이 제조업을 해. 그리고 내가 치킨집을 해. 아니, 그리고 내가 그냥 일반 사무직을 해.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날까요? 제조업이 막 이런 막 프레스기 왔다 갔다 해. 막 넣었다 뺐다 계속 해야 돼. 정신 차리고.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 여기도 훨씬 많이 나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보험료가 높겠죠. 똑같아요. 안보험 같은 거 들을 때 저 안보험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30세.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딱 뭐라 그래? 아니, 제가 2년 전에 갑상선암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잠시만요 하고 다시 보험료가 막 올라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발생 얘네들 연구 차원에서 다 있습니다. 업종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내는 게 맞아? 사업주가 내는 게 맞아요. 사업주가 내는 게. 그래서 사업주가 낸다. 그렇게. 밑에 보시면 용어 정리 있죠. 용어 정리. 요걸 보시면 보험 가입자, 안 그래도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의 부담자, 즉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왜 그럼 고용보험은 사업주도 같이 내고 근로자도 같이 내냐? 근로자도 어쨌든 보호를 받으니까 돈 내는 거예요, 같이. 산재보험은 사업주. 어차피 사업주는 보호 못 받아요. 근데 사업주가 된다. 피보험자는 보호받는 자는 다 필요 없고 누구다?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왜?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보험이니까 그래요.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보험이니까. 이렇게. 2번 보시면 2번 좀 특이한데 잘 보세요. 적용 제외 사업장의 보험 가입.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랬죠. 저 가입해 주세요. 사업주 의사랑 상관없이 가입이 되는 사업장을 당연 가입 사업장을 했는데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따 나중에 나옵니다. 뭐냐면 농어촌 관련해 가지고 농업을 하는데 5인 미만의 법인도 아니야. 그럼 어떤 사업장들이에요?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들이죠. 그런 데는 보험료를 깎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안 시켜도 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물론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줘요. 그 소급분에 대한 부분도 사업주가 내게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장을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데가 가입을 못하냐? 그러진 않아요.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칠 수 있으니까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 가입. 임의적으로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임의 가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임의 가입을 하면 모든 절차가 그렇듯이 가입을 해야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겠죠. 어차피 얘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 안 했으니까. 근데 가입을 안 해야 되는 사업장이 가입한대. 그러면 여러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일하는 사람이야. 가입 제외 사업장인데 가입한다는데요? 하면 여러분 뭐는 한번 볼 것 같아?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가입한대. 그럼 가입시켜. 이렇게 할 거야? 종이를 한번 보지 않을까? 왜 가입하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금 절차는. 그래 안 까먹는다니까. 임의 가입은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은 좀 골 때려요, 여러분. 산재보험은 어쨌든 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보험에 가입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이 근로자들한테 물어봐야 돼. 야, 우리 고용보험 가입할 건데 괜찮아? 네, 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고용보험은 어쨌든 근로자한테도 보험료를 떼죠. 영세사업장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똑같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셨죠? 제가 써놨어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는 사업장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봐야죠. 얘네들도. 그렇게. 의제 가입은 당연 가입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가입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조금 가볍게 보셔도 돼.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는 사업이 사업의 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제 사업에 해당하게 됐을 때 무슨 말이에요? 원래
내가 농업을 하는데 5명 이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볼 거예요. 농업하는데 법인 아니고 5인 미만이면 적용 제외사업장인데 5명 이상 쓰고 있다가 급격하게 경영 상태가 안 좋아져서 2명밖에 안 써. 그럼 갑자기 적용 제외사업장 된 거죠.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날부터 임의 가입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임의 가입한 걸로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걸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용 제외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가입 안 돼 이게 아니고 가입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호해 주려고. 원래 보호를 받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지? 이 사람은 원래 보호를 받던 사람인데 적용 제외사업장이니까 보호를 갑자기 안 받냐? 그게 아니고 임의 가입 상태로 전환을 해서 보호를 계속 시켜주는 겁니다. 왜? 원래 보호받던 사람이니까. 그겁니다, 그거. 그걸 의제 가입이라고 해요. 의제 가입. 동그라미 산재보험도 똑같습니다. 당연 가입이 되는 사업이 갑자기 쫙 작아져가지고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똑같아. 이미 가입한 걸로 본다고, 그날부터. 왜? 보호해 주려고. 그죠? 왜 이미 가입을 하는지 알죠? 그냥 이미 가입 안 해준다고 법조항에 이미 가입 안 해준다고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입이 안 된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보호를 못 받는다고, 보호 받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가입해서 공단의 승인 받아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해주려고.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3번. 요것도 가끔 나와요. 망했어, 이거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힘들어서 안 할 수 있죠. 요즘에 키오스크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날부터 몇 년까지 기다려준다? 1년 동안은 봐줘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건데 1년에 한 번 국세청에서 자료 받잖아. 근데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업무 처리하기 쉽게.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걸로 일단 보는 거예요. 그죠? 국세청 자료를 받았는데 아무도 안 썼네? 그럼 이전에 부과했던 보험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국가가 먹는 겁니다. 왜? 니네가 말 안 했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야, 지금. 근데 어쨌든 1년 동안은 기다려준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자진 입찰사로 인한 사업자의 성립 소멸신고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함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은 알려줍니다. 공단에서 실무상. 그러면 이날로 상실신고하세요. 하면 돈 다시 입금해줘요. 네.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이거 앞으로 볼 때 공단에서 돈이 나가는 건 진짜 어렵고요. 걷어들이는 건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정도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보험의 해지 및 직권 소멸 거기부터 좀 볼게요. 조금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계속.